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방위 확산세를 보이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제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위축되는 소비 심리와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 값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국내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5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급증하는 계좌 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경제 상황 좀 회복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 때문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나 봐요. 예, KDI라는 곳의 진단인데요. 예. KDI는 한국개발원입니다. 저기가 우리나라의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고 네.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개발연대에 한국 경제를 꾸려온 그야말로 띵크탱크 집단이거든요. 네. 또 거기다가 이제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 기초 자료, 원 자료를 많이 갖고 있죠. 이 KDI 지수가 KDI의 전망이 비교적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정확성이 높다고 정평이 높은데 네. 이 KDI에서 8월 달 BSI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BSI라는 게 경기 실사 지수, 뭐 영어로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7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8월 달에 다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이게 8월 달에 96인데요. 보통 BSI 지수는 100 아래로 들어가면 지난달보다 더 나빠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신호로도 볼 수가 있어요. 7월 달에 101로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전히 극복했다.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 그림표에서 보시다시피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위쪽이 제조업 BSI거든요. 저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7월 달에 101까지 올라갔다가 8월 달에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또 비제조업이라면 서비스업, 뭐 농업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이거 역시 7월 달에 올라갔다가 8월 달에 하향 꺾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KDI는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파르게 회복되던 우리 경제가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꼭 완전히 나빠졌다라고 단언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함부로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니까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소비 심리가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네. 대면 서비스 그러니까 만나서 직접 찾아가서 음식점을 간다든지 뭐 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좀 줄어들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그 우려가 제기가 된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소매 판매 액수 같은 것도 보면 지금 날짜별로 보면 그 5일, 6일 뭐 이런 때는 2일, 3일은 좀 높다가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지 않습니까? 월이죠, 월. 예. 예, 그러니까 가장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게 줄어든다. 네. 물론 지금 현재 상태를 뭐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꺼질 수가 있다. 특히 소비 심리 지수. 예. 자, 소비 심리 지수는 지금 7월 달에 경제는 심리거든요. 예. 나쁘다 하면 소비를 더 안 하게 되고 소비를 더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생산도 줄어드는데 소비 심리 지수도 일단은 가파르게 오르던 상승세가 지금 꺾인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기업이나 정부나 또 개인 일반 가게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정책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오늘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한 질문에 길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지금 굉장히 중대한 상황 변화가 그러니까요. 왔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하실 예.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돈을 좀 안 쓰려고 하고 있고 근데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하다 보니까 정말 기업하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격히 오르는 네. 것은 비단 우리나라 요인뿐만 아니라 전 예. 세계적인 요인이죠. 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생산, 소비 막 하다 보니까 원자재 수요가 느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원자재는 일반 제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빨리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원자재를 어디 뭐 탐사부터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원자재 비중이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현재는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도 안 좋다 이러면 이게 최악의 경우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아, 이때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앞에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이 합해진 건데요. 예. 보통 이제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 경기가 마이너스로 갈 때,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때인데 경제 이론에 필립스 곡선 이론이 있어가지고 물가가 오르면 또 경기도 오르고 또 그 이 서로 자체적으로 순환을 잘 하게 돼 있는데 네. 경기도 나빠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이런 현상은 건대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고통이 양쪽으로 가중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우려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KDI의 BSI 조사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정부 목표가 올해 경제 성장률 4% 정도인가요? 정확하게 4.2%를 지금 네. 목표로 그러면 내세우고 그게 있습니다. 이제 그럼 지금 분위기상은 그게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 보면 뭐 4.2%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KDI의 BSI 조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서 물어본 바에도 4.0%는 달성이 될 것 같다 네. 이랬는데 지금 4%든 4.2%든 그것이 전년 동기 대비인데 지난해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렇다고 보면 크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또 총체적으로 GDP는 올라가는 게 그게 우리가 수출이 잘 되기 때문인데 네. 내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일부 산업에 특히 코로나19에 의한 이 거리두기로 해서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버틀렉이 생기면 그 부분에 충격이 올 수 있고 그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GDP도 물론 중요하지만 GDP 이외의 이 미세 조정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잠깐 말씀해 주시고 딴 거로 넘어갈게요. 원자재 가격 상승한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원자재가 보통 뭘 말하는 거예요? 원자재가 어떤 생산을 할 때에 필요한 영어로는 로우 머티리얼이라고 예. 그러는데요. 가공하지 않은 산에서 뽑은 거, 물에서 뽑은 그 원 상태. 예. 가장 그 원자재 중에서 가격 비중이 가장 높은 거, 우리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원유입니다. 예. 그다음에 석탄, 예. 철광석 이런 건데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수입해다가 또 수출을 하게 되니까 가공 비율이 높다 보니까 원자재에 따른 우리나라 경기 민감도 예. 이게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물가까지 오르는 상황은 최대한 좀 피했으면 싶은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지난해부터 이제 직접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사상 최초로 주식 거래 활동 계좌가 5천만 개를 돌파를 하고 이게 또 지난 3월 이후에 5개월 만에 1,000만 개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급증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식 투자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 예. 이것을 반증하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자, 주식 거래 활동 계좌가 5천만 개를 넘었다는데 저 기준이 말이에요. 예. 최소한 예탁 자산이 10만 원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6개월 동안 계좌 이체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것은 한 번 만들어 놓고 장롱 속에 넣어두고 있는 계좌가 아니에요. 활동 계좌가 네, 네. 5천만 개라고 그러면 예. 5천만 개 주식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5천만 명 명 조금 좀 넘지 넘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좌가 5천만 명이면 아. 어린이들 그리고 노년층들 빼고 나면 네. 1인당 한 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 되거든요. 요즘은 또 어린이들도 계좌를 또 많이 그렇습니다. 활성화한다고 부모들이 어린이 하더라고요. 계좌를 예. 지금 많이 만들어주고 예, 예. 있고 이런 상황이죠. 저게요.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작년도 3월 달에 정확하게 우리 계좌 수가 3천만 개였습니다. 네. 예. 그때로 보면 1년 반 만에 2천만 개가 늘었고 예. 그다음에 최근 5개월 동안 1,000만 개가 아, 늘었습니다. 속도가 엄청나네요.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도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막고 있는데다가 예. 가장 그 폭풍 증가의 요인은 저금리죠. 지금 은행이 금리가 낮다 보니까 네.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전세금 받은 거라든지 또는 뭐 결혼자금 받은 거라 이걸 은행에 넣어서는 이자가 안 나오니까 네네. 이것이
주식시장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또 주가도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가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공모주 열풍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 공모주는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네. 또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공모주를 할 때 각 계좌에 계좌별로 하나 이상씩 각 계좌마다 일정 균등 분배를 해주는 그러니까 계좌가 10개면 10개 다 공모주를 배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썼었어요. 그게 이제는 없어졌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 하는 사람들이 계좌를 1인당 6개, 7개씩 만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제 정권 계좌가 늘어나는 것인데 예. 이것은 이제 직접 금융이라고 그러거든요. 은행에 넣는 것으로 간접 금융이라고 그러는데 정권 시장의 그 직접 금융의 저변이 확대된 것은 네. 저 돈이 결국 기업으로 가고 기업이 생산성이 더 높아져서 거기서 또 배당을 많이 주고 선순환만 된다면 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주식을 이제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간다든지 은행에 예. 빚내서 들어가면 자칫 주가라는 게 올랐다가 내렸다 할 수도 있는데 살짝만 내려서도 그 쇼크가 개인적으로도 휘청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도 큰 어떤 바틀렉이 올 수가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다지고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네.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계부채도 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자금들이 또 다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흐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 8월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증시에는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정권가에서 8월 금리가 올려라고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싫으니까. 그렇죠. 예. 자기들 수익이 떨어지는데 정권가는 사생결단하고 반대죠. 네. 그런데 정권가에서 자기의 희망하고는 관리, 현재 상황을 볼 때 우리 가계 지금 앵커님 지난주 가계 부채도 많고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를 올릴 거야. 예.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올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8월 26일 날 검토회의가 소집이 돼 있는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나 성장률 속도 또 7월 달까지 성장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렇죠. 여러 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KDI가 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랬기 때문에 경기가 꺼질 때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거기에 매파, 네. 우리 저 비둘기파와 매파, 예.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자고 하는 사람이 매파인데 그 매파 중에서 가장 강성 매파인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융위원장. 예. 금융위원장으로 가버렸어요. 한 자리가 비었어요. 네. 뭐 그런 요인도 있고 8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도 뭐 지난달보다는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뭐 주식 계좌 5천만 개가 넘었고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그냥 희망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전망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요?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전망이 좋다 나쁘다는 절대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돈을 굴릴 데도 없는 상태에다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 뉴욕 증시도 지금 계속 상한사 그 최고가 기록을 네.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영원히 오르는 가격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뭐 이럴 때일수록 조심은 해야 된다.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뭐 떨어진다, 뭐 주가가 떨어질 만한 특별한 아주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계좌가 늘어도 좋은데 저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체 거시경제 흐름과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의 예. 적어도 가치, 어떤 PER 지수 이런 것 정도는 연구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면 낭패를 당하지 않는데 묻지마 투자. 네. 그다음에 남들이 하니까 따라 들어가면 이것은 큰 낭패가 될 수도 있다. 좀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도 확실하게 투자를 하세요 마세요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 아시죠?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